자, 이번에 일발장전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일발장전에 노루페인트를 한번 언급해드린 적이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이 많다 그래서 주가가 장중에 한 10%가량 급등했다가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만 앞서 김영민 매니저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그 가전 쪽의 트렌드는 이 비스포크라 그래서 예전에는 백색 가전 모두 다 하얀색의 그 가전 트렌드에서는 다 벗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갤럭시 시리즈가 8월 10일 날 이제 그 갤럭시 폴드 4, 그다음에 G 플립 요 4가 나오는데 그 오더메이드, 그러니까 개성에 맞는 제품들을 생산해내는, 그러니까 제품이 이제 폼팩터라 그래서 되게 큰 변화를 주지 못하면은 개성에 맞게끔 이제 주문 제작을 해줄게라는 컨셉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이제 뒤에 이제 도료를 입혀가지고 약간 글라스틱화 내지는 조금 미려하게 수려하게 내야 되죠. 그래서 그 친환경 도료 때문에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노르페인트하고 KCC하고 그래서 주가가 아마 좀 들썩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한번 관찰을 해볼 필요는 있겠죠. 근데 변동성이 좀 있는 거는 참고하시고. 자, 그 정도만 언급해드리고 오늘은 일발장전 또 이어가기 위해서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도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발장전 오늘 주제는 이 질병의 역습, 대부분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주말에 나왔던 재료입니다. 결국에는 이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WHO가 국제적인 보건 비상 사태를 선언했죠. 세계적으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는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지금 감염이 돼서 회복하고는 계신 것 같은데 굉장히 빠르게 유행을 하고 있는 거죠. K-백신이 됐건 아니면 수입산이 됐건 일단 대량 생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CMO, CDMO 기업들이 부각이 또 되는 건데 이 코로나나 질병은 결코 끝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는 변이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자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촌이 한꺼번에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북반구는 맞았어요. 백신을 접종해갖고 부자 나라들은 다 맞았는데 남반구의 이 빈국들은 못 맞고 있으면 거기서 변이가 또 나오고 이게 시차를 두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 겁니다. 계속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반기에 이제 추워지고 그러면 더 나올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CMO, CDMO의 대표적인 기업은 국내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1등이죠. 전 세계 1등입니다. 지금 공장 증축도 하고 있는데 송도의 4공장 완공돼서 부분 가동에 들어간 것 같고 mRNA 백신 원료 생산 능력도 지금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송도의 제2캠퍼스 부지도 확보했어요. 인천시하고 해서 36만 평 규모인 것 같고 1캠퍼스보다 약 30% 규모가 더 큽니다. 계속 늘리는 거죠. 늘리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삼성이 그냥 공장 사가지고 확 늘린다? 이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이재용 부회장 8.15 사면 가능성 앞서 잠깐 언급됐는데 연관성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사면이 현재로서는 그냥 시류를 봤을 때 상당히 가능성이 높고 삼성 사면이 되면은 이재용 부회장 사면이 되면은 수혜주로는 삼성물산이 직접적으로는 언급이 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봐서 오늘 월요일이니까 일단 시류를 봐서 안정성 그리고 또 포인트 앤 모멘텀 요 두 가지를 믹싱해서 무겁고 큰 기업이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저는 좀 보고 있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네,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저는 이번에 이 산발을 들고 오셨지만 그냥 이 바이오 전반적인 부분으로 좀 정리해서 좀 접근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크게 저는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그리고 원숭이 두창 그리고 이제 신약 개발이나 이런 CDMO 관련된 기업들 좀 보고 있는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는 거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와 원숭이 두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바이오 쪽에서는 이제 신약 관련된 부분인데 특히나 이제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부분을 좀 치중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네, 삼성 바이오 에피스. 그쵸.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에피스를 어쨌든 연결시 쪽으로 받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쪽으로 좀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앞단부터 이제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한 부분인데 일단 코로나19는 어느 정도 일단 시세가 1차적으로 또 분출이 됐고 순환매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순환매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원숭이 두창
도창은 이런 기대감이 분명히 있었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이 WHO에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네. 해당 부분에서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는 부분에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분명 시세가 본줄이 될 겁니다. 근데 다만 원숭이 도창 관련된 부분에서는 뭐 미코바이오메드라든지 뭐 HK 이노행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만 뭐 이제 블루베리 NFT라든지 이런 쪽은 이제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쪽과 없는 쪽을 반드시 구분하셔가지고 좀 접근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원숭이 두창 쪽으로 접근을 하게 돼도 진단키트는 같이 연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네. 1세대 진단키트 업체들이 원숭이 두창 관련된 키트를 개발하겠다라는 이제 개발 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진단키트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와는 다르게 굉장히 그 임상이나 이런 것들이 짧아서 빠르게 이제 부분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발에서 빠르게 상용화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뭐 CMO 쪽으로 오게 되면 단연 말씀하신 대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대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질병적인 부분들이 확대가 되면 분명 백신이라든지 이런 치료제 그리고 각종 이런 부분에서 수요가 많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선제적인 수주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긍정적이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4공장이 이제 선제적인 좀 수주를 받고 있는데, 해당 부분들이 이제 가동이 완벽하게 되는 부분이 23년 이후로 알고 있는데, 해당 부분에서 굉장히 좀 실적적인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평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공장이 요번에 보수 때문에 약 50% 정도밖에 가동이 안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조하게 좀 실적이 낮다라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27일 날 내일 모레 이제 실적 발표하죠. 네. 근데 뭐 예상치는 이미 좀 깎아놨기 때문에 그 눈높이를 낮춰놨으니까 네. 오히려 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긍정적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이제 특허가 연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제 좀 유행했었던 이런 특허 시약들이 좀 끝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좀 많은 모멘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모멘텀은 국내에서 이제 셀트리온과 이제 삼바가 좀 독보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CMO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ST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 이 두 가지 기업들을 좀 보고 있는데, ST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 mRNA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좀 기대가 되고 있고, 네. 이번 실적은 조금 다소 부진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갈수록 똑같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백신을 개발하면서 이제 CMO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전환에 따른 기대감, 그리고 아직 질병들이 끝나지 않았고 이제 1호 백신을 만들었다라는 그런 기대감, 그리고 앞으로 또 다른 질병이 나왔을 때 분명 기존에 있는 백신을 활용을 해서 이제 추가적인 이런 백신 개발을 하기 때문에 분명 앞으로도 좀 선도적인 영향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같이 연관을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바이오를 좀 빠르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중심으로 해서 ST팜 그리고 또 뭐였죠?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바이온사이언스까지. 네. 정민 차장. 네, 아까 그 바이오니아 말씀드리면서 이제 네. 뭐 살짝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일단 뭐 코로나랑 원숭이 두창 뭐 요 관련돼서는 지금 순환적인 구도가 만들어졌잖아요. 처음에 이제 뭐 다시 확진이 된다라고 하니까 진단 키트가 올라왔고, 네. 백신이 그다음 올라왔고, 이제 원격 진료 또 이제 또 교육 뭐 이런 쪽이 올라왔고, 지난 주말에는 이제 콜드 체인까지 이제 네. 다 한 바퀴가 돌았어요. 근데 이런 순환매의 특징은 한 바퀴가 돈 다음에는 어떤 사이클의 이제 등락과 진폭의 강도가 조금 이제 줄어드는 영향이 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예전처럼 종목을 확 확장하기보다는 지난번 순환매 때 이제 원투펀치로 올랐었던 그런 종목들로 다시 보시는 게 어떨까. 뭐 그런 면에서 이제 뭐 휴마시스 이런 게 좀 조정받으면 다시 좀 올라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게 오늘은 아마 이제 주말 고려해서 3만 명대인 것 같고. 네. 주말에 이제 줄어들었어요. 확진자죠. 내일은 10만 명대를. 아마 휴가 왔다 갔다 해서 8월에는 10만 명 중반이 훅 넘어갈 걸로 보여요. 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그거를 좀 유심 있게 좀 예의주시하는 것 보고 같고. 있고, 잘하면은 뭐 거리두기 바로 밑에 단계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고위 공직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그러게요.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뭐 대형 시밀러의 새로운 확장 뭐 이런 것도 좀 뭐 기대는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수급 환경이 좀 무거운 종목까지 올리기에는 좀 이제 약한 상황이니까, 뭐 저는 이제 기존 강세 종목 중에서 순환매를 타고 다시 강세가 날 확률을 더 높게 보고요. 그런 면에서는 하창원 본부장과 좀 겹쳤네요. ST팜 뭐 저도
좀 좋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녹십자 MS 아까 좀 언급을 드렸듯이 녹십자 MS, 그리고 아까 언급드렸던 바이오니아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발장전은 오늘 뭐 이슈가 되는 개장전에 이따가 중복으로 다루기에는 뭐 좀 그렇고 다른 재료가 또 많으니까 하여튼 WHO가 원숭이 두창 비상상태 선언했고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 보인다라는 주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또 주변에 약간 부가적으로 확장,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